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건호 대주고의 오늘 선언에 따르면 대법원이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1973년도에 낙태를 합법화를 원하는 주정부가 있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로앤웨이드 사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권력남용으로 이념적인 편견을 위하여 용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 자체가 대법원이 그때 당시에 바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자연법과 신의법에 호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기 위하여 민주당이 로앤웨이드라는 법률을 대법원에 제시하여 그 판결을 받아낸 것이 바로 자연법과 신의법만 훼손한 것이 아닌 미국 헌법에 명시된 바로 그 원칙을 위반한 고의적이고도 편파적인 조작이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앤웨이드 사건은 그 법률 자체가 근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주교는 결정서 초안의 유출로 낙태 찬성 단체와 안티파가 조작한 폭력에 시위를 촉발하고 있으며 예배 중에 가톨릭 교회에 대한 모독적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 로마 교황청과 미국 가톨릭 주교협의회는 낙태에 대한 단호한 규탄과 함께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 교도권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이상하게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투표할 수 없고 투표를 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는 파문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플로리다 론 디산티스 주지사의 법에 도전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기각당하였습니다. 마이애미의 변호사이며 상원 민주당 후보인 윌리엄 산체스가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소송 제기 사유에서 플로리다주가 디즈니 특별 세금 구역을 제거하고 더 높은 세금으로 위협하며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방법원에 의하여 이 소송 사유서가 불충분하다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땅 주인이 특혜를 베풀었으나 거기에 대하여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디즈니에게 내 땅을 돌려다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그간에 너무나 좌편향으로 가다 보니까 플로리다 주 정책과 어긋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따라서 플로리다 의회에서 디즈니에 부과했던 모든 세금 특혜와 또한 행정 특혜를 제거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트위터의 발표에 의하면 트위터는 목요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있는 가운데 2명의 고위 경영진을 해고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출 및 제품의 책임자인 브루스 팔크와 트위터 제너럴 매니저인 베이커 푸어가 해고되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베이커 푸어는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7년 넘게 일하였던 회사에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해고를 당하였다고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매니저가 하라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언론을 검열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도 차원형 기울듯이 모든 일에는 완급이 필요한데 좀 섣불리 너무 좌편향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스테이 호이어 하원 의원이 오늘 전쟁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고 의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의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하원 최고지도위원회 아주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올해 착각 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정상적인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그 착각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착각도 자유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8월이 오면 미조리주에서는 공화당 경선이 붙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하여 후보를 뽑는데 미치 매코넬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하여서는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마가 지지 후보자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테네시에서 상원도 겨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에 당선되었던 라이노인 미치 매코넬이 지금 또 오지랖 넓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우고 있다고 미조리주에서 열심히 선거 활동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내에서 미치 매코넬을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지지하겠다는 것이 46%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미치 매코넬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치 매코넬은 미주리주에서도 지금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최초로 해외로부터 분유를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FDA에 의하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FDA가 실제적으로 이 모든 분유 대란을 일으킨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분유의 약 30%를 생산하는 에버레버터리라는 공장을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해 폐쇄를 시키다 나니 분유 생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의도적인 분유 대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 사건이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빅 이슈가 하나씩 나와서 전부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도 언젠가는 다 끝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탐 카튼 의원이 메릴 가랜드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공식 사안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 개인 자택 앞에서 반대 데모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메릴 가랜드 당신에 대하여 정식으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압득을 하고 메릴 가랜드가 금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해당 주 보안관 본부에 각 대법관들 자택을 경계 근무를 더욱더 강화하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꼭 매를 들어야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조 바이든이 울트라 마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조 바이든 메이드 신조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울트라 마가라는 것은 민주당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리브러라는 연구단체에서 6개월 전에 벌써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울트라 마가라고 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울트라 마가 메시지는 자유그룹인 미국 진보행동기금센터, 즉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ction Fund라고 하는 데서 6개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이며 바이든의 최고 보좌관인 애니타 더언이 이끌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오늘 미국에 있는 61,670여 가구가 올해 파산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가 61,670 가구는 미국의 근간이 되는 농업산업의 기반이라고 오늘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상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장관은 또한 미국에서 농민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부대 경비와 또한 장비 사용료 등으로 지금 소규모 농장들은 버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에너지 혁명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농민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날 이 농업 대란과 또한 농업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자신들이 해결하기보다는 공화당과 코로나19 또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해당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 감소와 경작농지 축소는 2013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소농민들의 파산이 줄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오밍주에서는 2021년 하루 평균 2개의 농장들이 파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 연방항소법원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정치적인 견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법을 복원하였습니다. 이 법은 판결 즉시 시행한다고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텍사스 트리뷴지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새로운 법률에 서명하여 소셜미디어 거물이 정치적인 견해를 근거로 사용자를 금지하고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불만 시스템을 만들고 콘텐츠 규제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텍사스 미디어법의 골자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닭고기 값이 또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윙 하나가 보통 2불이 넘어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로 작은 리콜이 서너 건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리콜라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여 50만 파운드 리콜 사건도 있었고 사소한 리콜이 몇 건 있다 보니 닭고기까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닭 날개 하나가 2불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참 날개 다른 닭 가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